당신이 보낸 그 긴 메시지가 사랑을 망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상대방에게 긴 메시지를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오히려 관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소중한 사람이니까 더 많이 전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상대에게 부담이 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중한 사람에게 긴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멈춰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나면 메시지를 보내는 습관이 달라질 것입니다. 관계를 더 좋게 만들고 싶다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첫 번째 이유는 긴 메시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가라앉기 때문입니다. 작은 스마트폰 화면에 빼곡하게 들어찬 글자를 상상해 보세요. 그것을 본 순간 어떤 기분이 들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무겁다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생겼나 보다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읽기도 전에 이미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첫인상이 메시지 전체에 대한 평가를 좌우합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 담겨 있어도 시작이 부정적이면 결과도 부정적입니다. 입구에서 이미 무거운 마음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연달아 보내는 메시지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확인했는데 알림이 89건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아직 내용을 읽지도 않았는데 벌써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게 대체 뭐지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메시지의 내용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내용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형식의 문제인 것입니다. 긴 메시지라는 형식 그 자체가 이미 마이너스입니다. 물론 긴 메시지를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극소수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긴 메시지를 보는 순간 부담을 느낍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엄청나게 긴 메시지가 도착했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 괜찮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나도 읽으면 기분이 안 좋아질 것 같다는 걱정이 생기지 않나요? 특히 스마트폰처럼 작은 화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컴퓨터의 큰 화면이라면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요. 작은 화면에 빽빽하게 치워진 글자들은 그것만으로도 위압감을 줍니다. 수십 건의 알림은 그것만으로도 사람의 기운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만으로도 긴 메시지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진심과는 상관없이 받는 사람의 기분을 망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전하고 싶은 마음과 상대가 느끼는 감정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습니다. 그 간극을 만드는 것이 바로 긴 메시지라는 형식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긴 메시지를 받으면 바로 읽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에서 말한 것처럼 이미 부정적인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건 아마 무거운 내용일 거라고 먼저 판단해버립니다. 그 상태에서 읽으면 더 기분이 나빠질 것 같다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읽자 하고 미루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내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제대로 읽어야 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집중해서 읽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제대로 읽겠다고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 나중에라는 시간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낸 사람 입장에서는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온 마음을 담아 긴 메시지를 보냈으니까 당연히 빨리 답이 올 거라고 기대합니다. 내 진심을 이해해주고 그에 맞는 답을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답이 오지 않습니다. 읽었는데 답이 없는 상태가 계속됩니다. 아니면 읽지도 않은 채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보낸 사람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혹시 못 봤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하게 받아들인 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또 메시지를 보냅니다. 확인했어 하고 물어보거나 추가 설명을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추가 메시지의 악순환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추가 메시지가 가면 갈수록 상대는 더 읽기 싫어집니다. 읽지 않고 쌓아두는 메시지가 점점 늘어갑니다. 보낸 사람은 더 불안해지고 또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서로 엇갈리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각자의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읽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일에 집중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무거운 내용을 감당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대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는 것이 긴 메시지의 문제입니다. 짧은 메시지라면 언제든 빠르게 확인하고 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긴 메시지는 따로 시간과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답장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낸 사람도 받는 사람도 불편해지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보낸 사람은 불안한 마음에 계속 스마트폰을 확인하게 됩니다. 받는 사람은 부담스러운 마음에 메시지를 열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이 긴 메시지 하나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긴 메시지를 보내면 진짜 전하고 싶은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긴 메시지를 쓰는 이유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내 마음을 정확하게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오해 없이 제대로 이해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모든 감정과 생각을 거기에 담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에 쓰기 시작할 때와 중간 부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것도 말해야 해 하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합니다. 그러다 보면 후반부에서는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결국 처음과 중간과 끝에서 말하는 내용이 전부 다릅니다. 요점이 무엇인지 도저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읽는 사람은 결국 이게 무슨 말인지 혼란스러워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정도라면 그나마 낫습니다. 더 나쁜 경우는 완전히 다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의도한 것과 정반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하고 싶었던 마음은 전혀 전달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잊지도 않았던 오해가 새로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긴 메시지를 쓸 때의 상태를 떠올려 보세요. 대부분 감정에 휩쓸려 있는 상태에서 씁니다. 본인은 차분하게 여러 번 읽어보면서 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감정에 이끌려 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감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쓴 글이 다 맞다고 전제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글쓰기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조차 이런 상황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이 앞서는 순간에는 누구든 논리적인 글을 쓰기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내용이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메시지라는 도구는 기본적으로 용건을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전달하기에 적합한 도구가 아닙니다. 감정을 전부 문자에 실으려고 하면 의도가 왜곡됩니다. 결국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상대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만 골라서 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전하고 싶은 것을 하나로 압축하면 상대도 이해하기 쉽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더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면 전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서 하면 됩니다. 메시지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점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소통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네 번째 이유는 긴 메시지를 받으면 답장을 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거나 이야기가 이리저리 흩어져 있으면 곤란합니다. 연달아 보낸 메시지라면 더 복잡해집니다. 이 메시지에서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메시지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메시지에서는 전혀 다른 주제를 꺼내고 있습니다. 읽는 사람은 도대체 어디에 먼저 답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이 중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지 파악이 안 됩니다. 보낸 사람은 아마도 전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전부 다 답해주기를 바라면서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전부 답을 해야 하는 건지 고민이 됩니다. 그 중에서 골라서 답해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골라서 답한다면 어떤 것에 답해야 하는지도 판단이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 답장을 포기하게 됩니다. 다음에 만났을 때 직접 물어봐야겠다 하고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읽고도 답을 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어렵게 답장을 보냈다고 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의도와 전혀 다른 답이 돌아옵니다. 보낸 사람은 그 답장을 보고 무시당한 느낌을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진심을 담아 보냈는데 이게 답이야 하고 서운해합니다. 그래서 또 추가 메시지를 보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런 뜻이었어 하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상대는 이건 감당이 안 된다고 느끼고 답을 멈춥니다. 이렇게 서로의 거리가 점점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용건을 명확하게 전달하면 됩니다. 상대가 답하기 쉬운 형태로 보내면 됩니다. 직장에서 업무 메시지를 보낼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핵심을 간결하게 정리해서 보내지 않나요?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내용만 깔끔하게 전달하지 않나요? 그것을 소중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길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연달아 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짧고 명확한 메시지가 상대의 답장을 이끌어냅니다. 상대도 편하게 답할 수 있고 소통이 원활해집니다. 이것이 건강한 대화를 이어가는 방법입니다.
5번째 이유는 긴 메시지가 서로 간의 거리를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긴 메시지를 받은 상대는 여러 가지를 추측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많이 화가 났나 보다 하고 생각합니다.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가 보다 하고 짐작합니다. 뭔가 크게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는 모양이다 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거기에 적절한 답을 바로 하지 못했습니다. 상대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가 택하는 방법은 거리두기입니다. 좀 시간을 두고 냉각 기간을 갖자 하고 생각합니다. 지금 연락하면 상황이 더 나빠질 것 같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좀 간격을 두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답을 못한 것 자체가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답장을 안 했으니까 이제 와서 연락하기가 좀 어색합니다. 좀 미안하기도 하고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연락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보낸 사람은 이 침묵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합니다. 나한테 관심이 식은 거구나 하고 단정짓습니다. 나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는 거구나 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상대는 그런 마음이 전혀 아닙니다. 단지 답장 타이밍을 놓쳐서 연락하기 어려웠을 뿐입니다. 좀 시간을 두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보낸 사람이 이미 부정적으로 해석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커집니다. 서로 오해한 상태에서 또다시 연락이 어려워집니다. 원래는 대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쉽게 풀릴 수 있는 작은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긴 메시지를 보내면서 상황이 복잡해진 것입니다. 거기에 연달아 보낸 메시지까지 더해지면서 사태가 악화됩니다. 결국 상대에게 연락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가 당신을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아하는 마음에 변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연락하기가 부담스러운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깁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은 있는데 소통이 안 되는 상태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처음에 보낸 긴 메시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길게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연달아 보내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짧고 가벼운 메시지가 오히려 관계를 유지해줍니다. 답장하기 편한 메시지가 대화를 이어가게 합니다. 부담 없는 소통이 결국 서로를 가깝게 만드는 것입니다. 6번째 이유는 긴 메시지를 쓰고 있는 당신 자체가 평소와 다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긴 메시지를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신호입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평소에는 상대의 부담을 생각해서 짧게 보냅니다. 핵심만 골라서 간결하게 전달합니다. 상대가 바로 답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독 메시지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내야 할 것 같고 저것도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는 분명히 평소의 모습이 아닙니다. 무언가에 불안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화가 나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일로 예민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마음이 평온한 상태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평소와 다른 상태에서 보내는 메시지는 대부분 좋지 않습니다. 감정에 휩쓸려 쓴 글이기 때문에 논리가 없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왜 그랬을까 후회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 하고 자책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보내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메시지를 쓰다가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 멈춰야 합니다. 지금 나는 정상적인 상태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마음이 평온한 상태에서 이것을 보내려고 하는 것인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때가 바로 브레이크를 밟을 때입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금은 보내지 말자고 결심해야 합니다. 연달아 보내고 싶어지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고 다짐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조절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서로에게 좋습니다. 내 마음을 전하면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면 내 진심을 알아줄 거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으로 이해받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평소와 다른 상태에서 보낸 메시지가 좋은 결과를 가져온 적이 있나요? 솔직하게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보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대부분 좋은 결과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멈춰야 합니다. 자신에게 브레이크를 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격해질수록 메시지는 짧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전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일 차분해진 후에 전해도 늦지 않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려도 됩니다. 전화로 목소리를 통해 전할 수도 있습니다. 꼭 메시지라는 수단에 모든 것을 걸 필요는 없습니다. 7번째이자 마지막 이유는 긴 메시지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종합한 결론이기도 합니다. 상황을 좋게 만들고 싶어서 긴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모든 마음을 담아 쓴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좋았던 적이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되짚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황이 더 나빠졌을 것입니다. 상대에게는 부담이 되었고 오해는 커졌을 것입니다. 괜히 일을 복잡하게 만든 꼴이 되었을 것입니다. 원래는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가 꼬여버린 것입니다. 서로의 감정에 상처가 나고 관계에 금이 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관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도 긴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좋아하는 경우입니다. 서로 긴 글로 소통하는 것이 편하고 즐거운 관계라면 다릅니다. 그것은 두 사람 사이에서 잘 맞는 소통 방식인 것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굳이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를 정보 전달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용건을 주고받는 도구라고 인식합니다. 감정을 나누는 수단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내는 사람은 감정을 전부 담아서 보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내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받는 사람은 그런 관점으로 메시지를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점을 모르겠다고 느끼고 읽기 싫어집니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길기까지 하니까 읽으려는 의지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렇게 서로의 전제가 다른 상태에서는 소통이 될 수 없습니다. 길게 쓰면 쓸수록 더 잘 이해해 줄 거라는 것은 착각입니다. 마음을 더 많이 담으면 더 알아줄 거라는 것도 착각입니다.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길게 쓸수록 이해는 멀어지고 오해는 가까워집니다. 상황은 단순해지기는커녕 점점 복잡해져 갑니다. 그래서 긴 메시지는 100번을 보내도 하나도 득이 없습니다. 손에만 있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마음에 새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7가지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관계라는 것은 상대가 있는 일입니다. 당신과 상대 사이에서 가장 적합한 소통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가 편하게 느끼는 대화 방법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만약 서로 긴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이 즐겁다면 문제없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만의 소통 방식으로 잘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상대에게 부담이 된다면 바꿔야 합니다. 긴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상대가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 느낌이 든다면요. 그것은 분명한 신호입니다. 소통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짧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한 번에 하나의 주제만 이야기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상대가 쉽게 답할 수 있는 형태로 메시지를 구성해 보세요. 감정이 격해질 때일수록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길어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위험 신호라고 인식하세요. 지금 보내지 않아도 세상이 끝나지 않습니다. 내일 차분하게 보내도 충분합니다. 아니, 오히려 내일 보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정말 급하고 중요한 이야기라면 메시지 대신 직접 만나세요. 전화를 하세요. 목소리로 전하세요. 표정으로 보여주세요. 메시지는 모든 것을 담기에는 너무 작은 그릇입니다. 그 작은 그릇에 모든 감정을 쏟아부으면 넘쳐흐릅니다. 넘쳐흐른 것은 상대에게 부담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릇의 크기에 맞게 담는 것이 현명합니다. 짧은 메시지의 핵심만 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나머지는 만났을 때 혹은 전화로 나누면 됩니다. 이것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소통의 기본입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메시지를 쓰기 시작했는데 점점 길어지고 있다면요. 그 순간 오늘 이 이야기를 떠올려 주세요. 아, 지금 내가 길게 쓰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려 주세요. 그리고 한번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정말 지금 보내야 하는 것인지요? 이 긴 메시지가 상황을 좋게 만들어줄 것인지요? 아마도 답은 아니오일 것입니다. 그때 보내기 버튼 대신 삭제 버튼을 누르는 것이 용기입니다. 그것이 상대를 위한 배려이고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보내고 나서 후회하는 것보다 보내지 않고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 낫습니다. 내일 맑은 정신으로 다시 생각해보면 달라 보일 것입니다. 어제 그렇게 급하게 느껴졌던 것이 사실은 별일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보내지 않기를 잘했다고
자신에게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관계는 한 번의 긴 메시지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나누는 짧은 인사와 가벼운 안부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뭐 했어 하는 한마디가 긴 편지보다 힘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밥 먹었어 하는 짧은 메시지가 장문의 고백보다 따뜻할 때가 있습니다. 관계는 무게가 아니라 빈도로 깊어집니다. 많은 양이 아니라 꾸준한 관심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짧게 자주 가볍게 꾸준히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긴 메시지 한 통에 모든 것을 걸지 마세요. 그것은 도박과 같습니다. 이길 확률보다 질 확률이 훨씬 높은 도박입니다. 확실한 것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짧고 따뜻한 메시지를 꾸준히 보내는 것이 확실한 투자입니다. 그것이 상대의 마음에 당신을 새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긴 메시지를 쓰고 있는 분이 있다면 말리고 싶습니다. 제발 멈춰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틀렸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으세요. 더 좋은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짧게 쓰세요. 핵심만 전하세요. 나머지는 만나서 이야기하세요. 이것만 기억해도 당신의 관계는 훨씬 나아질 것입니다.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